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파고세 구독자 여러분. 때로는 자본주의 파수꾼으로, 때로는 자본주의 노예로 험난한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파고세, 재보세의 홍승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눈비가 내린 뒤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급격한 날씨 변화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쌀쌀해? 주말 감사? 네. 2023년부터 고금리의 영향으로 벤처캐피탈 및 스타트업들의 투자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스타트업 또는 IT 기업으로 이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분들한테 항상 화두가 됐던 거는 스톡을 얼마나 받았느냐. 이 스톡이라는 것은 흔히들 아시는 스탁옵션입니다. 그 스탁옵션을 얼마나 받아서 그 스탁옵션을 통해서 성장 후에 얼마큼의 차익을 실현을 하느냐. 이를 통해서 기사가 왕왕 나왔죠. 적게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상장 이후에 벤처 IT 업체들의 임직원분들이 실현을 하면서 기사화가 많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카카오그룹의 임직원들이 상장 직후에 바로 스탁옵션을 행사하면서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던 이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탁옵션과 유사하지만 행사 요건에서 좀 차이가 있는 RSU,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이 좀 유행처럼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 RSU는 스탁옵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SU는 스탁옵션과 달리 상법상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부여 절차, 부여 대상자, 그리고 행사가액, 그리고 행사 기간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임의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좀 자유도가 높은 주식 선택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탁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 회사의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되고, 부여 시에 주주총회 특별거래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RSU는 정규상의 규정이 없어도, 주주총회 특별거래가 없어도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일반 결의로 자유롭게 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스탁옵션은 대주주를 제외한 임직원에게만 부여가 가능한데, RSU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에게 부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아닌 외부 인원들에게도 스탁옵션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행사가액에도 제한이 없어서요. 스탁옵션의 경우에는 행사가액과 또 행사 시점의 시장가액, 그 차액을 이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요. RSU는 무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주를 부여했다. 행사 시점에 행사가가 없이 영원으로 주식 스탁옵션이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규정은 존재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이런 RSU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RSU는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스탁옵션은 주식 선택권을 부여한 이후에 부여자들에게 주식을 발행할 때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경제위기가 왔을 때 달러를 찍어내서 계속 양적완을 하는 것처럼 회사가 무한정으로 주식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RSU는 자기 주식을 통해서만 부여자에게 주식을 배부할 수 있는 그런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금을 가지고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든지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해서 그 매입한 주식을 한도로 RSU 부여자에게 주식을 교부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만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큰 제약점인데요. 벤처라든지 IT 기업 중에서는 스타트업들, 이익이 낮아지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적 결손이 나타나는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이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RSU를 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주식 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벤처기업법을 좀 개정 발의안을 해서 자본 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RSU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을 좀 개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RSU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스탁옵션과 달리 세액 혜택이 없다는 점입니다. 스탁옵션의 경우에는 벤처기업법에 따라서 세금을 감면을 해준다든지 혹은 세금 납부를 좀 이연해준다든지 이런 세적 혜택이 있는데요. RSU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자기의 소득을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다면 최대 50%를 넘게 세금을 내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이 큰 만큼 단점도 적지 않게 느껴지는 그 RSU인데요. 그리고 혹시나 회사에다 보여준다면 감사합니다. 저도 받고 싶습니다. RSU. 그럼 RSU를 부여하고 있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03년부터 RSU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RS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IT 기업 애플 역시 2015년부터 RS를 전 직원에게 확대해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RS 부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내에 진출한 그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도 알게 모르게 RSU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보통 기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RSU를 최초로 부여한 국내 기업은 하나입니다. 2020년 경영진에게 성과급 대신 RS를 부여해서 성과급 대신 지급을 해왔고요. 그 이후에 부산, 포스코 등에서도 RSU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쿠팡에서 5만 명의 직원들에게 RSU를 200만 원씩 부여하는 그런 기사가 나서 큰 이슈를 좀 일으켰는데요. 많은 회사, 최근에도 상장사들 중에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RSU를 부여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RSU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회계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끝났네. 그거 아주 좋네. 수고하셨어요. 그, 최근도 파트너 되는 그런 거 주나? 아니, 안 지금 받아야겠어요.